오세훈 시장 얘기는 지난달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계속 강혜경 국장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태균이 내 것도 녹음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강혜경 국장 자료가 뭐가 있을까? 혹시 오세훈 거 다 갖고 있나?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덮자고 해요. 강 실장만 덮으면 되잖아. 회유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국장이 저는 안 덮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덮을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녹음 파일이 예를 들면 정영학 녹취록 녹음 파일처럼 아마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물증이 나온 상황에서 김한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너무도 당연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김한정 회장 이분이 그냥 오세훈의 단순한 스폰서 아닙니다. 이분의 입에서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네. 그리고 대선 당시의 어떤 연관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자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하고 9월 10일 날 통화 내용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시점에 왜 그러면 김한정 회장은 정말로 오 시장은 이영자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할까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 입장을 오세훈 바꿔놓고 시장에 대해서 워낙 깊숙하게 명태균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 자기라고 네. 오 시장 아니야 김한정 회장 회장이 본인이 예. 내가 걸리면 이게 다 걸릴 텐데 걱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뭐 돈 빌려달라고 한 그날 있잖아요. 네. 문자를 보내시고 그 통화 녹음 자기 협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날 통화 제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는데 협박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확인시켜 드리면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강희경 국장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로 신뢰관계가 있던 김한정 회장한테 좀 급한데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매우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강희경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돈을 1,000만 원 요구했다. 이게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정말 이분하고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전화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실제로 10억 원, 20억 원으로 덮자 이 내용은 강 국장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뉴스타파 쪽에 이제 자료 제공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본인도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상상이나 소설을 쓸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강희경 국장이 본인에게 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가버리면서 오히려 이 자료가 공개되니까 오 시장 내용이 더 많이 드러나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 서울경제신문 그 보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통화 녹취록을 보면 강 국장 청문회 스타 됐다고. 네. 나도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도 스타 될까? 그리고 꼭 만나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만나자고. 뭘 갖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내가 살아야 오세훈 살잖아요. 그 목적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전화해서 녹음을 했을 거예요. 김 회장도 분명히 녹음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녹취록 보니까 음성 들어보면 나중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나는 관계 없잖아. 그거 뭐 오세훈 그거 내가 다 해줬지만 걔들 그거 몰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가만 보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준 거고. 자,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김한정 회장이 자, 그 시점에 걱정이 돼서 강희경 국장한테 전화를 했다면 네. 오세훈 시장과 사전에 논의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챙겨서 전화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인상 깊었는데 기자들이 안 물어봤거든요. 이 사건 나고 나서 김한정 회장과 연락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 사건 연락할 방법이야. 중간에 측근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한정 회장이 한다는 그 공생학교 이사진 전부 다 오세훈 캠프 라인들 거의 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냥 거기에 오세훈의 비선 캠프예요. 근데 1년에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한 명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는데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조금만 네. 언급해 주시면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은 선거가 공정하게 됐나? 서울시장 선거가 네. 공정하게 됐나 안 됐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고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만히 있는데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오세훈 캠프에 대해서. 야, 이게 뭐 진짜 일파만파로 갈 것 같은 김경 변호사. 이제 이 정도 되면 오 시장은 수사는 불가피하고
법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3천만 원 부분 금전이 거기 열려 있으니까 예, 예. 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일단은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근데 여론조사와 관련해 갖고 그것이 이제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방향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뭐 업무방해 뭐 이런 쪽으로도 수사가 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오시장께 이렇게 커지고 등장을 하는데 다른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 건도 뭐 지금 뭔가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지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지금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중앙이나 수도권으로 이송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창원지검이 수도권에다가 뭐 제2의 지금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창원지검에 인력 보강해서 수사를 더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서울로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검사, 새로운 수사관들이 그거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되면은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새로 사건 파악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수사팀이 옮겨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 같은데 창원에 계속 있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전선이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지 않나. 언젠가는 저는 수도권으로 이거 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